궁녀들끼리는 이미 그런 게 되게 문화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자, 궁녀들의 생활, 은밀한 그곳. 우리가 자극적으로 살려보면 되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저 올림픽대로 여기저기서 탄식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왕의 여성이 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만남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X로를 해도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근데 그거 어떻게 알 거야, 그치? 관계를 한 거예요. 궁녀랑. 어머. 그런데 잦아요. 궁금증이라고 하기에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아. 해서 어쨌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내신앙도 해요. 알은 잘랐는데 욕구는 남아서 서는 경우가 있대요. 선생님 그럴 것 같지. 궁녀들 그래. 입장에서는 완전 레어템이야. 그리고 서로 편할 수 있지. 유니크템, 유니크템. 걱정하지 않고. 그렇지, 걱정도 안 돼. 완전 유니크템. 완전. 장소만 제공이 된다면 최고네. 몰빨간 중년의 뜨거운 토끼 하드래빗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 내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드래빗으로 오세요. 하드래빗은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의 최고급 제품부터 가성비 제품까지 다양한 2만여 종의 제품으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당신을 인도해드립니다. 이제 방법을 몰라서 또는 어디서 이런 제품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드래빗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 부부로 살던 분도 오늘도 외로운 분들도 모두 만족하는 하드래빗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드래빗만의 전문화된 남녀 MD 상담 후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하드래빗은 네이버에서는 하드래빗을 검색 후 나무위키나 하드래빗 공식 블로그를 이용해 주시고요. 구글에서는 꼭 하드래빗.com으로 검색 부탁합니다. 하드래빗을 도용하는 짝퉁 쇼핑몰이 있어 법적 조치 중에 있으니 저희 토끼 로고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볼빨간 중년에 재현쌤이 오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토크 때. 제가 너무 어느 날 좋아하지.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테이의 라디오. 아, 너무 재밌는 주제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궁녀. 벌써 궁녀. 아, 근데 이게 다들 그 궁녀 하면은 왜 그렇게 야해. 야해. 왜요? 뭔가 궁녀들은 여자들만 있는 삶이고 왕만 바라봐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뭔가 이제 굉장히 비밀도 많을 것 같고 그랬단 말이야.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재현쌤이 딱 그러는 거야. 그 은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못한다. MBC 문화방송이니까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카톡을 보냈지. 그 은밀한 거 우리 채널에서 해줘.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는 완전 좋지. 피디님. 저 오늘 간만에 할 일 했네. 대박이지. 자, 오늘 프리토크 말 그대로 그거예요. 자, 궁녀들의 생활, 은밀한 그곳. 초장부터 김셀 수는 있는데 예. 문화방송에서 심의 기준에 못 미칠 뿐 엄청 자극적이라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선생님이 문화방송에 못 나가는 건데 우리 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게 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극적으로 살려보면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때 못 들으셔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저 아, 올림픽대로 네네. 운전 중에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탄식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서 그걸 왜 얘기를 해야 되는데라고 막 여기저기 탄식을 네. 하시길래 예. 저희 채널에서 한번 해보는 걸로. 네네네. 뭐 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여쭤봐 주시면. 네,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궁녀분들이 젊은 나이에 그죠. 거기에 들어가서 네. 이걸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하세요. 해소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로를 해도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그거 어떻게 알 거야, 그치? 감찰 상궁이라고 어머. 북한이네. 그런 행위들을 꼭 그런 행위만 감찰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궁녀의 생활을 감찰하는 감찰 상궁이 따로 있는데 이들의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 그 궁녀들끼리 혹시 그런 걸 하나 감시를 이런 여러 사례들이 존재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성과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 경우가 어디에 나오는 사료냐면 세종의 며느리가 이것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소쌍이라는 그 궁녀랑 세종의 며느리가 궁녀 속상이라는 네, 이거 나 알아. 이분이 그 이제 문종의 와이프였는데 근데 이제 세자빈이었어요. 세자빈이었을 때
관계를 한 거예요. 궁녀랑. 어머. 그런데 그 세자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궁녀들끼리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해서 나도 궁금해서 해봤다라고 해봤다. 대답을 해요. 이제 그 말은 궁녀들끼리는 이미 그런 게 되게 문화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듣고 세자빈이 한번 해봤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쫓겨났죠? 쫓겨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잦아요. 궁금증이라고 하기에 하기에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아. 해서 계속 하니까 야 궁금해서 했으면 한두 번이면 됐는데 왜 자꾸 해? 라고 해서 이제 쫓겨나는데 어쨌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이제 궁녀들끼리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너무 이해가 아. 외로우셨지. 너무 외로우셨지. 또 어떡해. 얼마나 외롭겠어 다들. 네. 그래서 이제 궁녀들끼리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이제 감찰 상궁이 이제 감찰을 도는데 내신앙도 해요. 내신은 그게 없잖아요. 아 없는 거 아니고 기관은 있나? 그 알만 자르는 거. 아 그래요? 알만 잘라? 알만 잘라요. 아 진짜 그건 그래. 있네. 아 이게 이제 내 네. 아 너무 재밌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랑 다른 건데 중국은 또 달라요? 중국은 다 잘라요. 오? 아 끔찍하네. 중국은 다 자르는데 조선은 알만 어머. 띄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할 수 있.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알만 이 띄는 게 원래는 수술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내시는 자연적으로 알만 띄어진 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개한테 물린 물려서 그래. 띄어졌거나 이런 분들만 이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원칙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조선 팔도에 몇 명이 그 몇도 없겠지. 물론 옛날에 똥개들이 어. 조선시대 똥개들이 그다음 들개 이런 애들이 옛날에는 뭐 화장실이 뭐 있는 게 아니니까 들판에서 그 조심하라 그랬어. 똥 싸다가 어. 뜯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 그런 친구들을 이제 모셔다가 갔는데 그것만으로 수요가 안 되니 실로 그렇게 해가지고 TP가 안 통하게 썩어서 해가지고 떨어지. 하는데 그래서 그걸 묻은 게 잠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막 뭐 누에잠 이래가지고 잠실이라고 내가 들었었는데. 아 거기는 원래 그래서 막 나. 누에가 그 실을 뽑던 아, 그래 나 너무 요만큼씩 들었는데 그래갖고 아무튼 나중에 자기 거 아닌 거를 찾아오고 막 그랬다 얘기도 들었는데 자기 거를 묻었다가 찾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 거를 보관합니다.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네, 자기 거를 이제 보관을 할게. 이렇게 네. 짧게 들은 건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술이 지금의 의학, 현대의학이 있는 게 아니니 이렇게 했는데 한쪽이 남아있다거나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간혹.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하게 알은 잘랐는데 욕구는 남아서 서는 경우가 있대요. 선생님 그럴 것 같지? 욕구 너무 세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숙이고 살아야겠네. 임신을 시킬 수는 없지만 관계는 되는 거예요. 국년 그래. 입장에서는 완전 레어템이네. 그리고 서로 편할 수 있지. 유니크템, 유니크템. 걱정하지 않고. 그렇지, 걱정도 안 돼. 완전 유니크. 완전. 장소만 제공이 된다면 최고네. 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르는 여성 자극 촉진 젤 라피크 젤 광고입니다. 일반적인 젤과는 다르게 여성의 클리토리스와 소음순에 사용하는 젤로서 불감증, 성욕 저하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느끼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자극 促진 젤입니다. 여성용 흡입기, 진동기용품과 궁합이 좋아 같이 사용하면 더욱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용 제품도 있는데요. 토끼 남성을 위한 바르는 크림 라피크 포맨입니다. 순한 자연식물 성분으로 만들어 보다 안정하게 소중이를 둔감시켜주는 반면 느낌은 생생하게 전달되는 일석이조 라피크 포맨. 차별화된 여성용 라피크 젤과 남성용 라피크 포맨으로 더 즐거운 성생활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느낌을 조금 더 생생하게 해준대요. 이거는 혹하지 않아요? 아, 그럼 너무 그건 좋죠. 좀 혹하지. 아, 이게 여성용.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분들은 더 민감하게
남자분들이 더 둔감하게 해준다. 아, 이거 두 개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얘는 아. 젤이고 얘는 로션이에요. 이제 저처럼 갱년기가 와서 조금 건조증도 오고 그리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두루두루 쓰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완전 오가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런 젤이나 로션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사은품으로 오는 거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쵸.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투자하셔서 내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에 좀 이렇게 좋은 제품 발라보셔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성은 민감하게, 남성은 둔감하게. 라피크 젤, 라피크 포맨이었습니다. 국년 그래. 입장에서는 완전 레어템이네. 그리고 서로 편할 수 있지. 유니크템, 유니크템. 걱정하지 않고. 그렇지, 걱정도 안 돼. 완전 유니크템. 완전. 장소만 제공이 된다면 최고네. 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궁중이 그렇게 그렇죠. 허술하지 그렇지 않겠죠.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걸리게 되면은 죽입니다. 둘 다. 당연히 죽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다음에 또 혈기왕성한 젊은 그 또 궁에 또 고위 관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지기부터 시작해서 포졸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친구들도 있고 남녀가 만나는데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지. 임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 그럼 진짜 그게 완전 너무 궁금했어. 나는. 박살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이는 낳게 하고 둘은 어머, 그 애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키워야지 뭐. 결국은 걸리면 야, 죽는 그거 거네. 너무 진짜 그거 너무 슬픈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무섭다. 걸렸어. 자기도 운명을 아는 거 아니야. 애기 낳을 때까지만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슬픈데?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슬퍼. 근데 되게 이게 왜 암투라고 하는지 알겠어. 진짜 너무 무섭고 이 어두울 암자는 아니죠, 그게. 맞아요? 그쵸. 어두. 그죠? 맞죠? 어두운 싸움. 그 진짜 나는 이상하게 궁 생각하면 되게 어두워. 그 느낌이 되게 음습하고 진짜로 이런 일들을 공포 영화를 봐서 그런 거 아닐까, 누사? 아니야, 그 궁에 관한 얘기 들어봐 봐요. 궁녀도 좀 그렇지 않아요? 궁녀. 그 궁녀라는 영화가 약간 그런 공포 영화잖아. 그 박진이 나왔던. 뭘 안 봤어요. 아 진짜 그 영화 되게 무서워요. 마지막에 되게 슬퍼. 근데 뭐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이 끝에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여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모였으면 진짜 무서워. 진짜 그래요. 장난 아니야. 저는 뭐 이제 그 쇼호스들도 여자만 있고 뭐 아나운서도 실도 여자들 있고 그런 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는 말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로 찌르는 일, 뭐 거짓말해서 뭐 죄를 내리는 일 너무 많거든요. 내가 진짜 지금 내가 나이 처먹고 앉아서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저는 젊을 때 많이 못 거기에 견뎠고. 권력까지 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목숨 걸고 해야지. 장난 아닌 거죠.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임금이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어쩌다가라도 마음에 들어요. 원하면. 그러면 이제 관계를 할 수 있기도 해요. 그 성운을 입었다 그거 하잖아요, 그거. 그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승은 이제 승은 상궁이 되는 건데 그럼 승은 상궁은 왕이랑 잠자리를 한 사람이네? 그 장희빈도 궁녀였잖아요. 맞습니다. 어. 또 이런 쪽으로는 또 그럼 그리고 뭐 김계시? 이런 거 김계신님은 많이 가르쳐 주셨구나. 정조. 아닙니다. 저 죄송합니다. 선조와 강해군. 그리고 거기도 있잖아요. 장희빈 때 또 수건도 그랬잖아. 장희빈 때 그 이야, 뭐야 누가? 영조의 엄마죠. 영조의 엄마가 엄마가.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하층 궁녀였는데 그걸 보통 이제 무술이라고 네, 무술이라고 부르거든요. 하죠. 모든 궁녀는 일단 관노비 출신입니다. 네. 관노비 출신이고 관노비 출신 중에서 궁녀가 되면 궁녀들은 원칙적으로는 궁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무술이 출신들은 약간 특채 같은 경우여서 밖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하급 궁녀들을 보통 무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하급 궁녀들은 왕을 만날 기회가 더 적은 거 아니에요? 훨씬 적죠. 그래서 그다음에 옷도 달라요. 더 후진 거? 하급과도 달라. 후진근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일부러
무술이가 왕한테 눈에 띄었다는 건 미모가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예 믿지 않으시는 무술이까지는 절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치 너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방금 피디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니다. 예를 들어 뭐 요즘에 고윤정 씨인데 만약 그렇지 예를 들면 누대기 옷을 입혔다고 누대기 입은 고윤정이지 그렇지 고윤정이 아닌 건 누대기 입었다고 그 미모가 죽느냐?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무술이가 간택을 승은을 입을 정도로 얼마나 그래서 미인이었겠냐는 장희빈도 거야. 되게 미모가 뛰어나다고 그렇죠. 그랬죠. 근데 예. 장혜빈은 무술이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제어쌤 말대로 그렇게 후진 옷을 입혀놓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왕이 우와 이 정도면 어마어마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영조 이렇게 앉아 그림이 있는- 남아 있어요. 영조의 어진이라고 하거든요. 왕의 네. 그거를.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엄마 그럼 외탁을 안 했나? 아 그럴 수 있지. 너무 너무 안 닮았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외탁을 안 해도 너무 안 했나? 너무 안 했나? 근데 궁녀는 한번 방배정이 되잖아요. 그 10몇 년을 같이 써요. 왜 그런 시스템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궁녀가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견습 라인으로 들어갔다가 라인을 넘어서 라인이라는 게 내인, 그러니까 궁의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다가 이제 궁녀도 등급이 있고 그래서 상국으로 막 올라가고 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도 일단 이건 시스템이고 이 사람이 이제 내인이 돼요. 나인이 되면 소속이 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최고 좋은 데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왕을 모시는 곳이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좋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왕 밑에 있었던 궁녀들은 다 출궁을 해야 돼요. 모시던 사람이 죽으면 출궁을 해야 돼요. 밖에 나가요. 그럼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도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누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보쌈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자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성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아니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공무원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 아니 그렇게 이번에. 알았어요. 네. 네,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으로 보려고 해도 결국은 밤이 찾아오고 너무 외롭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이. 인생이 다 X입니까? 아니 근데 모든 인생이 다 해결된 거 다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건 아닌데. 다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나는 공무원으로서 난 1급 공무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권력욕. 권력욕이라는 것도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그럼 어디에 배속되는 게 제일 좋겠냐는 거죠. 침소 봐주는데? 그러니까 누구에? 중전에? 아니면 왕에? 아니죠. 중전에. 상궁 중전에. 모시는. 아니죠. 이렇게도 정치력이 없으신가요? 어디? 잠깐만. 나 생각해볼게. 어디에 배속되기를 원할 거냐는 거죠. 어디에 배속되기를. 누구 담당? 이야, 이렇게 정치. 세자. 그렇죠. 그렇지. 세자? 세자의 담당. 왕자들 담당. 왕자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세자 때부터 모셔요. 그렇지. 그 다음에 밖에 쫓겨날 일도 점점 멀어지는 거고. 궁녀들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너무 보통 궁녀들은 궁 안에서 고위 관료들이나 앞으로 뜰 진짜 총기 넘치는 그 하급 관료들이랑 은한매를 맺어요. 야, 그 안에 나름 정치가 정치가 엄청 어마어마한 있지.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딱 봐도 아직까지는 한 6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가 딱 보니까 성균관에서도 날고 기었어. 이 친구가. 네. 공부를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줄이 너무 빵빵해. 얘 붕당이 노론 중에서도 완전 빵빵해. 근데 너무 얘가 총기 넘쳐서 이쁨도 받아. 그런데 딱 보니까 세자랑도 친한 것 같아. 이러면 라인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궁녀가
세자 담당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인간사가 다 비슷해요. 인간사 다 비슷하잖아요. 세자가 고민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속 얘기를 누군가한테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로 누구한테 하겠어요? 내시 아니면 환관 아니면 모시는 궁녀. 궁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라포를 쌓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럼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럼 이제 왕이고 왕을 모시는 상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랑 같이 은합례를 맺었었던 이 친구가 계속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임금님은 뭐했냐, 뭐 했냐부터 해가지고 고민이 뭐라냐? 그리고 고민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조금 움직일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 관료가 사고를 쳐요. 그러면 왕이 너무 아꼈던 애예요. 그러면 얘를 처리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그러면 괜히 한번 궁녀한테 쿡 한번 물어보는 거야. 상궁 불러다가 김상궁 고민이네. 얘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요즘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 그래. 없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그러면 때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상궁이 요즘 여론이 좋지만은 않으나 요렇게 한 템포 쉬어가시면 유배까지는 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사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서로 막 암투부터 시작해가지고 권력을 쥐고 땡기고 끌어주고 막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궁녀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이제 후궁들도 꼭 하나씩 뭐가 끈이 있더라고요. 다 그럼요. 파들이 있고 네. 사극에서 보면 그럽디다. 사극에서 뭐 그렇게. 그리고 그 제가- 또 백애니 송사가. 아 그럼요.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너 궁녀예요. 제가 궁녀가 됐어요. 근데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이쁜 거 아셨잖아요. 아니 뭐 제가 남들이 뭐. 아, 예. 아니 남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아, 네. 그렇지. 이게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모를 수가 없어요. 알지. 내가 궁녀예요.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커면서 어머 미셸이는 어떻게 이렇게 눈도 크고 이렇게 피부도 뽀얗고 이래? 얘기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욕심 나지. 너무 좋네. 그럼 배팅을 안 해볼 거죠. 아 해야지 무조건 해. 해볼 거라는 말이에요. 배팅을. 근데 이게 쉬운 배팅이냐? 왜 그러냐면 승은상궁이 됐다고 해서 다 그 후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들 낳아야 되나? 아니요. 아니에요?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후궁이 못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게 배팅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거지. 그래. 내가 언제 너 후궁 시켜준다 그랬니? 어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이뻐서 왔는데 사실 너무 만만족이었을 네. 수 있잖아. 밤에.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기 그래 다시 때문에 안 올 수 있잖아. 그 얼마 전에 드라마 나왔었던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알아요. 이세영. 그게 이재영 이제 나왔던 거. 성덕임이라는 맞아. 그 저기 이야기인데 저기 내가 아까 얘기하는 정조. 네 정조와 그것도 그 약간 후궁의 맞아요. 이야기인데 그 성덕임이 정조가 세자 시절 때부터 찔러요. 근데 안 해요. 성덕임이. 핑계를 대요. 여러 핑계를. 세자가 하자고 하는데도 안 해요. 그래 나름 밀당을. 근데 그게 밀당이었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배팅했다가 만약에 승은을 입었어요. 근데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더 비참한 삶이거든요. 그가 차라리 친한 친구로 남겠다는 거구나. 네. 그리고 만약에 후궁이 됐는데 또 안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진짜 궁녀보다도 못해요. 그냥 외롭게 그냥 뒷방 그냥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되느니. 나는 지금처럼. 궁녀 되면은 월급이 궁녀 빵빵합니다. 궁녀는 굉장히 고급 관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고위 관료 정도 급으로 받아요. 어. 돈을. 내가 그냥 못할 뿐. 그래. 어떤 여성들은 굳이 성욕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은 아닐 분들이 수 있잖아요. 있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월급 따박따박 나와. 소녀 과장도 하고 괜히 뭐 험난한 길. 왜냐하면 그 양반도 살면 공유하면서 봤을 거 아니야. 네. 비참한 길을. 그래서 그냥 저기 굳이 세자나 세자빈이나 이런 거 아니라 저기 허드렛 일 하는 걸로 그냥 있다가 뭐 출근할 때가 돼가지고 나가서 어떤 분들은 나의 노년에 나가셔가지고 그냥 그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집 사고 그냥 따박따박 쌓은 걸로.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양녀를 구할 수 있거든요. 양녀나 양자를 입적시킬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을 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노년을 편하게. 노년을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치, 다 욕망은 다른 거니까요. 네, 네. 나는 그래서 정조가 굉장히 막 지고 순애보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정조가 드라마에서 와이프가 그렇게 드라마를 잘못 봤네. 와이프가 그분만 있었나? 그건 아니지. 그 드라마에서 그 준호가 정조였다. 맞아요. 근데 너무 예쁘게 그렸지. 너무 제가 마지막 편을 울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펑펑 뭐 울었는데. 묘지명이나 이런 거를 정조가 또 애틋하게 쓰긴 하는데 근데 정조는 원래 글을 잘 써요. 원래 그냥 글빨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냥 이쁘게 이렇게 이제 쓰는 해줬을 거죠. 수 있지. 예를 네. 다해서 만든 걸 수도 있고. 네. 와, 진짜 재밌다. 너무 재밌었다. 와, 국력 얘기갖고 2편, 3편, 4편, 5편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걸로요? 10편, 20편. 재현쌤 이거 내 조회수 잘 나온다. 100%. 국력 이야기. 국력 남자 아저씨들 완전 좋아지고. 너무 재밌네. 이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진짜 완전 다 밝혀져서 보질 못하는 숨겨진 얘기니까 너무 그치. 아슬아슬하면서 문화방송에서 뭔가 못했던 거. 너무 진짜 스릴 있으면서 뭔가 너무 듣는데도 숨 죽여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재현쌤이 국녀에 대해서 더 알아올 수 있게 우리 모두 박수! 선생님한테 상품 같은 거 많이 드리면서 하드레빗에서 네. 증정하는 걸로 너무 증정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어. 선생님은 진짜 이런 거 되게 끝도 없이 많이 아시나 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속 시원히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요. 마음껏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댓글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우리 궁금한 거. 재원이 쌤한테 국녀 외에도 진짜 뭐 딱 속 시원히 이걸 알고 싶은데 물어볼 때도 없고 답해줄 사람도 없다면 우리 재원이 쌤이 이렇게 재밌게 아슬아슬하게 풀어주시니까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라고. 선생님 오늘 이제 두 번째 방문 네. 어떠셨습니까? 늘 새롭네요. 늘 감사하고요. 예. 저는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라서 어떻게 갔는지도 아유. 모르겠고 다음에 꼭 다시 뵙길 바랍니다, 선생님. 불러주시면. 네, 오늘도 조태구 한번. 네. 도태꾸알. 네. 네. 도태꾸알. 선생님과의 다음 만남을 또 기약하면서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섹시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